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6회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려고 그래요. 내용 입력은 5분 내에 입력을 하는 건데요. 내용 입력이야 쭉 타자를 치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쭉 같이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내에 입력을 완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자를 다 쳤습니다. 오타가 나면 안 돼요. 다 감점 요인이 될 겁니다. 오타 나지 않게 해서 5분 내에 입력을 한다면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보죠. A1에서 G1까지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줬고요. 글꼴은 굴림이네요. 없으면 직접 굴림이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요. 크기는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이 있네요. 표준색의 파랑을 쓰래요. 표준색의 파랑의 글꼴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G3셀. G3셀은 여기죠. 더블 클릭해서 한자로 변환하겠습니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자, 한글 변환해서 맞죠? 변환 누르고 그 다음에 종목 변환 눌러서 한글을 한자로 변환했어요. D4에서 F23까지입니다. F23까지 다 잡고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명찰을 붙이래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갔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명찰을 쓸게요. 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0일 경우에도 0명이라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A23에서 C23, A23에서 C23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A3에서 G3까지 영역을 잡고 채우기 색을 페인트통에 들어가서 연한 파랑으로 할게요. 연한 파랑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A3에서 G3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A4에서 C22까지 C22까지 자, 영역을 잡은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가로 가운데만 만들어 놓을게요. 가로 가운데 설정해 줬습니다. A3에서 G23까지를 다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서식을 나타내 줬어요. 서식 나타내는데 뭐 여러분들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 들어가죠. 기본 작업 3번에서는 A4에서 F15까지의 영역을 잡고요.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하는 행 전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는 먼저 체험 코드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LEFT.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F4 두 번. 자, 그 다음에 콤마 한 글자가 괄호 닫고 는 뭐일 때죠?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K라면이라고 되어 있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K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글꼴 스타일 굵게 서식에서 굵게 표준색은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글꼴 스타일 굵게 배경색이죠. 채우기 색이 노랑으로 되어 있네요. 노랑으로 해서 확인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거는 K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3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계산식은 나중에 할게요. 계산식은 나중에 하고 분석 작업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동일 시트 H3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요. H3셀을 선택할게요. 확인을 할게요. 자, 우선은 팀명은 행에다가 떠나라고 되어 있고요. 팀명은 행이고요. 그 다음에 값에 월급여의 상여금, 월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두 개를 다 월급여와 상여액을 갖고 오고 기타 수당까지 세 개를 갖다 놨어요. 얘 평균을 순서대로라고 돼 있죠. 클릭,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 전부 다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타 수당 또한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을 했어요. 하나, 둘, 값에 했고 순서대로 나타냈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3에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나타냈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할 필요 없고요. 숫자 범주에 보면은 숫자 범주가 여기잖아요. 이 숫자 범주를 다 잡아서 천 단위 구분기호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서 홈에서 쉼표 스타일 나타내 줬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보통 12라고 돼 있네요. 그럼 선택하고서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갔을 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보통, 중간이 보통입니다. 12번째 거. 12번째가 이거네요. 12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내용들은 뭐 특별히 없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2번. 통합 기능이죠. 통합 기능에서 별 다른 내용은 없고요. 평균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다 잡고 데이터에 통합에 가서 함수는 평균입니다. 네. 자, 우선 표 1 부분을 잡아야겠죠. 표 1 부분을 다 잡고 버리고 뭐 1월 추가, 2월도 잡겠습니다. 2월 추가, 그다음에 3월 추가,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고 확인을 해서 결과를 나타냈어요. 통합 기능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이제 매크로 부분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꼭 바깥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선택했고요. 개발 도구로 갑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네요. 총점. 바로 와있기는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확인한 다음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총점은 쇼트 플러스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는을 한 다음에 쇼트를 선택하고 플러스 프리 해도 되고요. 썸을 이용해서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고요.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고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으로 나타내 줬어요.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자, 셀 스타일이네요. 자, 확인했고요. 자, 매크로가 들어갈 영역은 A3에서 E3이네요. 그 다음에 셀 스타일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서 셀 스타일 강조색 4번 이거죠? 강조색 4번을 선택해 줬고요.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까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니까요. 양식 컨트롤이래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인데 먼저 영역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냐면 그 단추가 들어가는 셀이 G3에서 H5, G3에서 H5까지네요. 잡아놓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줬습니다. 자, 총점이죠. 자, 확인하고요. 단추리라는 글씨를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총점이라고 썼어요. 자, 두 번째 영역은 G7에서 H9네요. G7에서 H9. 자, 얘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이거죠.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하고 마우스 놨습니다. 요 안에 내용은 셀 스타일이라고 쓰라고 돼 있어서 했고요.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되죠. 단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되지만 자, 여기서는 일반 도형은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셀을 해당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총점 다 잡고요. 지웠고요. 자, 기본값으로 만들게요. 홈에서 셀 스타일은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표준으로. 자, 이제 표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테두리가 있어야죠. 테두리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테두리만 집어넣을게요. 잠시만요. 뒤로 좀 가볼까요? 가운데 정렬도 돼 있네요. 그러면 셀 스타일 가서 가운데 정렬 주문해 주고요. 테두리 정도는 넣어 줄게요. 자, 총점 누르면 바로 나오고요. 셀 스타일 누르면 바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로 넘어갈게요. 차트 들어와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이용해야 되고요.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고 하네요. 2, 4분기, 즉 4월에서 6월이죠. 해당하는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만 차트에 표시하래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4월부터 6월까지니까 1, 2, 3, 7월은 빠져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으로 들어가서 영역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 필드 제목은 잡아야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4월, 5월, 6월에 대한 것만 따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차트 범위를 만들어줬고요.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선택하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래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만들어 주고요. 범례는 서식을 이용해서 아래에 배치하래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는 아래쪽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게 범례죠? 수익 금액 계열의 4월 요소만 데이터. 자, 수익 금액이 주황색이죠? 4월만. 표식을 클릭하면 다 잡히니까 한 번 더 4월의 표식을 선택하면 이 하나만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자, 얘가 아래쪽에 나오네요. 아래쪽에 37,959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하고요. 서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는 가운데를 선택할게요.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창이 뜰 거예요. 자, 테두리라는 곳으로 가서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적용을 시켜서 차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 완성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들어갈게요. 계산 작업에서는 어퍼와 프로퍼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웨덴 국가는 첫 글자만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팀명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팀명인데 얘는 전부 다 대문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력 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첫 글자가 대문자가 나오는 건 프로퍼죠. 자, 프로퍼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명을 선택했습니다.
괄호 닫고 이제 괄호를 열어야 되는 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 연산자를 먼저 하고 큰 따옴표로 해서 괄호 여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간 형태가 됐고요. 괄호가 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명이 전부 다 대문자죠. 근데 괄호 연 것은 텍스트니까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도 그렇죠.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문자가 들어가는 건 뭐죠? 어퍼죠. 어퍼. 그래서 팀명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자, 이러고서 입력 단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괄호가 없잖아요. 맨 뒤에 괄호는 또한 어떻게 줘요? 연결 연산자 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괄호 닫기 큰 따옴표로 이 텍스트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걸 할 건데요. 브이룩업과 라지를 쓸 거예요. 라지는 뭐죠? 맥스는 가장 큰 걸 찾는 거라면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걸 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라지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라지. 자, K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다 잡고요. 다음에 콤마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K 포인트에 해당하는 87,000 여기죠? K 포인트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걸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건 98,000이고요. 그 다음이 89,500, 그 다음이 87,000이니까요. 세 번째 맞죠?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요. 이 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브이룩업을 이용할 겁니다. 브이룩업을 이용해서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찾아 회원명을 쓰래요. 그러면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콤마 합니다.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자, 요 K 포인트를 위해서 회원명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얘네들을 다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찾은 것이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회원명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몇 번째 있어요? 회원명은 두 번째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있어야죠. 숫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숫자에 맞는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일치,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이성화가 요 세 번째에 해당한 회원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함수에서 수상이 나와 있고요.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나고 되어 있는데요. 1이면 대상, 2이면 금상, 3이면 은상, 나머지는 공배자. 대상, 금상, 은상, 공배. 그러면 손가락 하나 펴서 if는 세 번 씁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if 함수. 랭크 하겠습니다. 랭크 EQ. 자, 총점을 가지고 구하는 건가요? 예, 총점 맞네요. 총점 클릭하고 콤마 선택한 총점 D16셀부터 시작해서 D25까지 다 잡고 F4 절대값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은 내림차수. 자, 괄호 닫습니다. 얘가 는 1등이면 이건 테스트니까 1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콤마 1등은 뭐예요? 대상이네요. 그 다음에 콤마 다시 if 세 번 써야 되는 거니까 는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번엔 2등일 경우에는 콤마 금상 콤마 다시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3등일 때는 콤마 은상 까지 하고 나머지는 콤마 빈 공간은 큰 따옴표 2개. 자, if 세 번 썼으니까 괄호 또한 하나, 둘, 셋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누르게 되면 수상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금상, 대상, 금상, 은상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처리되는 함수를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직업이 학생인 동호회원의 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직업이 학생인 거는 여기 바로 나와 있으니까 뭐 별도의 공간에 조건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는 한 다음에 디카운트로 들어갑니다. 자, 디카운트와 디카운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디카운타밖에 없어요. 타라고 되어 있는 건 우선 디카운트는 숫자 계열에 있는 것만 찾아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글씨, 글씨, 글씨. 얘 또한 3이라는 건 숫자지만 연이라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글씨예요. 그래서 디카운트로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카운타.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세주는 개념이 됩니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니까 다 잡았고요. 콤마 필드 제목. 인원수 구하는 거죠. 학생 수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름을 선택할게요. 여기 네 개 중에 아무 데나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카운트, 즉 디카운타일 경우에는 아무 데나 적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디카운트로 했다면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가 있는 필드 제목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지금 디카운트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직업이 학생인 거. 자, 이제 바로 닫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6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D썸은 합계 나타내는 거니까 쓸 필요 없고요. Dmax는 가장 큰 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큰 거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항상 법칙 같은 거예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평균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sum if를 이용해서 count if로 나눠줘도 되겠죠. 자, 그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에버러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러지 if를 쓰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의 영역을 잡아야겠죠. 자, 우선 서울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판매 지역을 다 잡고 콤마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서울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콤마 실제 평균을 내야 될 공간은 판매 금액이죠.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러서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 가격을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5, 0, 2, 7, 5, 0, 0, 0, 0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sum if를 구해서 count if로 나눠줘도 평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sum if를 이용해서 조건의 영역을 잡고 콤마 조건인 서울을 써줄게요. 콤마 그런 다음에 실제 합할 공간은 판매 금액입니다. 자, 괄호 닫고 나누기. 자, 이제 count if 할게요. count if에서 sum if와 count if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같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는 세 번째 인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닫으면 돼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이 세 가지 함수를 다 제시하면서 알맞은 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줘도 되고 average if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를 이용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문제 40분 동안에 풀어야 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 푸는 데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만큼의 연습이 더 필요하겠죠. 자, 또 하나 요거 문제인데요. 차트 제목을 지금 2001년 그러니까 2, 4분기 수익금액 현액이라고 태어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데 만약에 쓰지 말고 얘를 그대로 이용해서 써라라고 돼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링크 시켜라. 즉,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목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연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A1 셀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 딱 누르면 이 내용이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차트 제목을 나타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링크 시키면 안 되고 여기는 얘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다시 차트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나타내주고 얘는 실제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직접 쓰는 내용입니다. 2사분기 수출입 현황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비들을 어떻게 잘 넘기냐에 따라서 다 풀 수도 있고요. 풀다가 막혀서 결과를 못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실전 엑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보는 ITQ 엑셀과 ITQ 파워포인트 또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뭐 6일차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엑셀은 혼자 공부하기는 참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관리자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면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빨리 세 번째 시간은 좀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났어도 내용이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7일차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